스마트 스토어나 인스타그램으로 물건을 판매하셨다가 어느 날 상표 침해 경고장을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재산권 사건을 많이 다루는 변리사이자 변호사 이재원입니다. 여름 성수기처럼 판매가 많이 늘어나는 때에는 경고장과 함께 플랫폼 판매 중단 조치도 많이 받으십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사건 자체보다 사건 직후의 대응 때문에 어려워진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셀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를 3가지로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겁이 나서 사과 문자부터 보내고 합의금이 얼마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이 첫 답장이 이후의 협상을 아주 어렵게 합니다. 경고장은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일 뿐입니다. 이쪽에서 침해를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보내면 그 문자 자체가 새로운 근거 자료로 남습니다. 특히 문제된 사안이 가품으로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표권 침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형사범죄이기 때문에 이때 성급하게 보낸 사과 문자가 형사 재판의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경고장에 답변 기한이 적혀 있어도 그 기한은 상대방이 정한 기한일 뿐이고 하루 이틀 늦어도 상관없으니 확인할 것을 확인하신 다음 답변을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경고장에 적힌 말을 그대로 믿고 상대방의 권리를 확인해 보지 않는 겁니다. 확인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경고장에 적힌 상표 등록번호를 키프리스에 검색해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는 특허청의 무료 상표 검색 서비스입니다. 그 상표가 실제 존재하는지, 그 상표가 실제로 등록되어 있는지, 아니면 출원 단계인지, 지정 상품이 내가 파는 것과 겹치는지, 그리고 경고장을 보낸 사람이 실제 권리자가 맞는지, 실무에서는 실제로는 출원만 해두고 등록이 되지 않았음에도 등록 권리자처럼 요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 해외에서 정품을 적법하게 사와서 판매하는 병행 수입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수입품을 팔았으니 무조건 침해라는 경고장의 주장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실수는 놀란 마음에 판매 페이지부터 내리고 지워버리는 겁니다. 판매 중단 자체는 필요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고 지워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내가 정품을 팔았다는 것, 언제부터 어떤 경로로 들어왔다는 것, 얼마나 팔았는지 등등을 모두 입증하려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매입 영수증, 수입 경로, 거래처 자료, 판매 자료, 상표 등록일 등이 보이는 화면을 모두 저장해 두세요. 이 자료들이 있어야 병행 수입 주장도 할 수 있고 형사에서 합의금을 낮추는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상대방의 권리를 확인한 다음 그 다음에 답변의 방향과 수위를 결정하는 겁니다. 경고장은 무시해서도 안 되고 겁먹고 바로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답변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 사안도 있고 초기 대응에 따라서 합의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답변을 보내시기 전에 전문가와 한번 상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이어 서울이었습니다.